더 같이 더블로 보겠습니다. 네. 편집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말 실수하실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야. 차이가 있고. 네. 지난번에는 한 14초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마지막 날인가요? 아니네. 하루가 남아있어. 하루 남았네. 30일, 3월 30일. 이제 3월 달에 사실상 라이브 방송 마지막 날. 네, 입장하신 분들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떤 분들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녹화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했는데 답답해 한참 뒤에 올라. 아, 이게 말하는 것도 늦게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롭다. 혼자 지내니까. 되게 외로워 죽겠다, 정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대답하는 사람은 없죠? 6명이다. 네, 아시죠? 되게 구걸하는 스타일인 거. 지금 점점 구차해질 것 같네요. 빨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진짜 유료 특강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할 거예요. 짧게 진행할 거고, 뭐 질문 올라오면 질문에 대한 답변, 짧게. 제접체 분들이시면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접체가 그 판매 하실 그 분들 셀러들하고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계약해야 되는지 이제 그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완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저희 서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 서지원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네네. 지금 변호사님 옆에 떨고 있어요. 네. 좀 헛소리 이따가 할까봐. 갑자기 인원 늘어나면 막 달달 떠는 헛소리 저기 할까 옆에를 보지 마 그냥. 자, 서지원 변호사님 저희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율담 서지연 변호사고요. 사법연수원 44기 수료했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율담에서 계약서 검토 관련해서 많이 업무를 하게 됐고, 또 오늘 고아라 대표님께서 귀중한 기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율담이 지금 어디에 있죠? 저희 논현역에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사무실을 찾아뵀었는데 굉장히 변호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율담이 그러니까 서지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저 포함해서 변호사가 5명 있는데 전부 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연수원 동기고 다들 좀 친한 동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재밌게 맨날 그냥 농담하면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맨날 갇혀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댓글로 소통하는 저에게 참으로 부러운 일이군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눈팅만 하는 거 안 됩니다. 눈팅만 하는 거 사절이에요. 들어와 계신 분들 출석 체크 좀 가겠습니다. 출첵. 링크가 따로 보내드릴까요? 요건데. 근데 여기 계정에 들어가니까 안 떠가지고. 왜? 뭐지? 쇼핑몰 대학 여기 들어가면 네. 뭐 어떤 분 들어오시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친구가 보고 싶다고. 진짜?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라이브는 또 어떻게 보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 구독 안 하신 거예요? 저 구독했어요. 응. 지금 일단 우리 방송을 해야 되거든. 보내드렸어요? 네.
일부 공개 저희 지금 아, 일부 공개만 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안 뜨는 아. 거고요. 제가 링크 보내드렸어요. 거기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야 오늘따라 이거 댓글 리액션 너무 없네. 출석 리액션 좀 해주세요.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안녕. 정말 힘들다. 진짜. 자, 저희 법률사무소 율담에 지금 변호사로 계신 저희 서지연 변호사님과 한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제조업체이신 분, 그니까 왜 샤닝님한테 도배를 하고 계시죠? 이런 적 거의 없었는데 너무 예뻐서 다들 어르셨나요? 지금 가만히 계신 웃음이 분들 터졌다. 너무 눈이 커서 놀라셨어요? 아, 자,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네. 지금 혹시 입장하신 분 중에 제조업체분들. 야,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유료로 부른다. 다음번에 유료로 해. 네. 나 다음번에 유료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반가워요. 반가. 네. 지금 입장하신 분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주시고, 제조업체분들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손이라고 올려주시면 돼요. 목 빠지게 댓글 기다리고 있어요. 목 빠지게. 이 모니터 이쪽에 지금 댓글인데 이쪽만 보고 있다고 지금. 눈이 여기 눈이 지금 모니터가 세 개인데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자, 신기하다. 들어왔다. 지금 변호사님 되게 신기하고 있어요. 응. 나갔다 들어오는 구경 거에 중, 되게 구경 중. 민감해. 구경. 나갔다 들어오는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계속 이것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보도록 하죠. 네. 네.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먼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계약의 종류? 직매입 거래? 위탁, 수탁 거래에 대한 계약 종류? 이 두 가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이게 주로 네. 계약 형태가 네. 직매입 거래이거나 위수탁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매입이라고 하면 어쨌든 셀러 명의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완전하게 납품을 받아서 이제 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죠. 제조업자가 셀러분한테 이제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팔고 네. 이제 그 셀러가 자기 명의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도 자기가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직매입 거래고 네. 이제 위수탁 거래는 말 그대로 이게 그 납품업자인 제조업자의 물건을 파는 건데 결국 유통업자의 명의로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 위탁을 해준 거죠.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셀러가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지만 일부 수수료는 이제 제조업자한테 조금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위수탁 거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거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직매입 거래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조업체분들이 셀러들한테 물건을 줄 때 그냥 물건을 거래를 그냥 아예 끝내는 거죠. 예, 그냥 단절. 이거 말 그대로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매로 그냥 넘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탁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가 갖고 이제 그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고 셀러가 물건을 그 사람 명의로 팔기는 파는데 만약에 판매가 될 때마다 배송이나 C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조업체 쪽에서 해주는 경우 그런 맞아요. 거를 이제 위탁 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맨 처음에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직매입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재고에 대한 부담이 또 있고 그래서 위탁 판매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CS가 맞아요. 배송.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매입으로 물건 넘길 때보다는 돈을 좀 더 받아요. 왜냐면 CS와 배송을 직접 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일단 제조업체들이 셀러분들하고 직매입이나 아니면 위탁 수탁 거래를 했을 때 이게 계약서 내용 안에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인데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위수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일부 떼고 제조업자한테 넘겨요. 네. 그래서 그런 정산 과정에 대해서 네. 좀 조항이 더 필요하고 또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약에 고객이 반품을 하거나 환불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삼자 거래 구조랑 유사한 거잖아요. 네. 제조업자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셀러가 팔고 그걸 그쵸. 고객이 사는 거. 응. 근데 고객이 반품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셀러 입장에서는 아, 돈을 언제 넘겨줘야 되나 이게 또 그치. 고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네. 또 뭐 하자 보증 같은 거 이제 응. 물론 뭐 직매입 거래도 매매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부분 제조업자가 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 위스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납품을 해줘야 되는 네. 지속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부 하자 보증 조항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최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지금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카톡 브라우저라 실시간 댓글 기능이 없으셨던 분들이 카톡 브라우저 통해가지고 들어오셔서 근데 하여튼 되게 외롭긴 하다 진짜. 다른 거 좀 들어와. 나는 리액션 없으면 되게 오픈 채팅. 힘들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얘기를 드리면 저희도 예전에 제조업체 입장에서 물건을 이제 셀러분들한테 위탁으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CS랑 배송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반품이 들어오면은 누구한테 반품을 받을 건지, 맞아요. 그 반품을 셀러가 받게 할 건지 아니면 제조업체가 그냥 받을 건지 이랬을 땐 또 정산은 어떻게 언제 진행할 건지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내용조차도 계약서 안에 다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를 많이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물으신다면 그건 저는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입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증 중에 가장 주요한 입증 방법이 뭐 서증 같은 걸 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계약서. 무조건 이제 뭔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구나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제조업체 분들 중에서요 계약서를 안 쓰고 어떤 셀러가 그냥 팔아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 셀러가 너무 못 파는 거야.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건을 다시 빼오기에는 뭔가 그 계약서를 쓴 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함부로 또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 셀러가 또 아예 안 팔아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제조업체가 셀러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지고 가서 파세요 이랬는데 이분한테도 주고 저분한테도 주고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또 가격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맞아요. 되게 많고요. 그게 진짜 문제가 여러 명의 셀러를 뒀을 때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터지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거의 불리한 걸 제조업체죠. 맞아요. 셀러분들은 뭐 그냥 손 떼면 그만인데 제조업체분들은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좀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뭔가 서로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6가지 정도로 특징점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지어 넘겨드릴까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러분은 쇼핑몰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시고 또 제조업체는 판매 대상 물건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위치에 있는 이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체결할 거냐 이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하는 거라서 이 내용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계약서에 쓸 때 셀러, 제조업체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유통업자, 납품업자로 뭐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일단 가장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괄호하고 뭐 갑하고 을 이렇게 쓰잖아요. 흔히 갑을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누가 갑이죠?
보통은 여기 네. 어디 여기 지금 셀러. 셀러 하는데 여기 딱 안 맞아. 셀러가 셀러가 네, 갑이래요. 갑이라고 많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신기하네. 왜? 이게 법적으로 또 이제 유통업자들이 좀 거대한 유통업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대형 마트를 끼고 있다든지 그런 유통업자들이 많이 이제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그런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막 이런 둘 사이의 거래가 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막 특별법도 제정하고 했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뭐 대기업이랑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셀러와 제조업체 사이에서 어떤 게 문제될 수 있는지 그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미리 사전에 검토도 하고 그걸 미리 다 이제 꼼꼼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틀이 기본이 안 되어 네, 있어가지고 나중에 맞아요. 문제가 거의 뭐 몇천만 원씩 날려야 정신 차리고 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뷰티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봉이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되게 귀엽네요. 보겠습니다. 자, 계약 단계? 예, 그래서 계약의 단계는 뭐 개괄적으로 목차입니다. 일단 유형을 정하셔야 되고요. 직매입을 할 건지 위수탁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팔 건지 그리고 얼마 뭐 한 번에 거래할 때 몇 개씩 팔 건지 그리고 방법은 뭐 계좌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실무자든지 뭐 대표님이든지 정하셨으면 네. 이제 계약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계약의 유형 정하기 여기서 직매입도 있고 아까 위탁도 있고 수탁? 아, 요게 사실 개념이 이게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이 위수탁이라는 거는 위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자고 대표님이 셀러면 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위탁이고요.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수탁이에요. 받는 거, 수. 아. 그래서 위수탁이라고 그냥 법적으로는 그냥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갑과 을은 아, 없어졌는데요. 네. 동과 행으로 변경. 예, 동과 그거 행이 뭐예요? 저게 한 3년 전쯤에 네. 갑과 을이라는 게 좀 계약서 작성하는 데서 좀 당사자 지위가 불균등해 보인다 이런 맞아요.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동과 행 또는 상과 생, 동행, 상생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바뀌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있어요? 예, 안 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번에 네. 써보게 되겠다. 네, 동행 뭐 상생 이런 식으로. 맞아. 솔직히 일단 갑, 을이라는 단어부터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내가 을인 거야? 내가 아까 왜 을이야, 말씀하셨듯이 나 갑인데 왜 내가 을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속 보시고. 진짜 상과생 괜찮다. 상생 동과 동행. 행도 괜찮고. 자, 일단,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거래 관행상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매입이랑 위수탁 간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 가격도 아까 대표님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요 판매 가격을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많이 정하고요. 왜냐하면 물건을 떼온 거니까. 그래서 떼온 거를 파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치. 그렇게 판매 가격을 많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이제 위탁 판매를 맡기는 거니까 제조업자가 보통 많이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 하자 보증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니까 이제 자기가 일정 부분 좀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조항을 좀 많이 넣고 있고요. 근데 직매입은 뭐 그런 조항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조업자랑 셀러가 협조해서 조치해주겠다. 이 정도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이랑 CS도 보통 아까 고아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탁 판매는 제조업자가 보통 이제 물류 설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직매입 같은 경우는 셀러분이 떼오는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매하고 CS도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차이점을 대략 뭐 보자면 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물건 하자 보증 사실 진짜 제일 생기는 문제가 물건이 하자가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배송하고 CS 이쪽 관련해서가 제일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예. 직매입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와 셀러가 협조해서 조치한다는 내용
이게 기본인가요? 이 예, 조항이죠? 이게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왜 썼냐면 이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실 일 있으면 그 계약서를 참조하셔도 되는데 네.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와 셀러가 협조해서 뭐 조치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표준 계약서 문구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책임이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이네요. 예, 협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알아서 너희끼리 정해라. 정해라. 그런 취지인 걸로 보여요. 그럼 미스터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의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군요. 일정 부분 내가 뭐 진짜로 내가 잘못해서 한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계약이라는 게 정하기 나름이니까 꼭 넣어야 되는 조항은 아닌데 이제 서로 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떤 하자인지 뭐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런 내용은 써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지금 DIC 스타트업 메시지가 취소됐는데 어떤 메시지가 취소됐을지 저렇게 보이니까 참으로 궁금하군요. 네. 아까 본 거 못 같기도 봤는데 하고, 저는 아까 살짝 올라오는 거 네. 봤는데 네.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니까 더 음. 궁금하네요. 자, 요 내용 관련해서 좀 이해되시나요?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최대한 변호사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해되세요? 일단 상품에 대한 판매 결정은 직매입 같은 경우는 셀러가 그냥 아예 사가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해서는 셀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위스탁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의 물건을 받아다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제조업자한테 있다. 예, 그렇죠? 보통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이 이런 거지. 계약서 상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예, 그럼요. 어. 계약서라는 건 그 당사자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게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은 이제 비껴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또 당사자 간에 이 거래 내용에서 뭐가 문제 될 만한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그게 누구냐? 이제 변호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김찬? 혹시 아니, 이게 아니. 혹시네 지금.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걸로 가보죠. 예, 그래서 제품 하자 기준. 네. 그렇지 이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자 기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하자 아니야. 그냥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흠결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고객들이 요즘 얼마나 까다로운데 이런 것도 다 하자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어야 하자에 해당해서 뭐 당사자들끼리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결함이라는 게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면 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품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예. 이건 하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또 그 스크래치가 그렇지, 몇 스크래치가 센치인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당연히 숨막힌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렌즈에 스크래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책자를 판매하는데 뭐 실밥이 좀 삐져나와 있어요. 그 정도도 뭐 하자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런 거는 보통은 이제 하자란 뭐뭐뭐뭐 다 이렇게 계약서에 잘 쓰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자가 일정 부분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 하자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셀러는 뭐 물건 가격을 좀 배상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사실상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돼야지 이제 계약을 다 없던 걸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계약 해제 사유인 하자이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뭔가 소비자가 썼는데 이거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다 네. 하면 이게 소비자 보호원에서 만든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요 다음 장에 있어요. 이게 사실 쇼핑몰 운영자들이 제일 피곤한 게 제품 하자거든요. 그거에 의한 이제 소비자들하고 분쟁,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온 제조업체와의 분쟁, 이게 사실 제일 큰데 제일 스트레스죠. 근데 그 하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예, 사실 그 기준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제조업체가 보는, 아, 그 정도는 그냥 털어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예. 셀러분들은 절대 싫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이건 뭐 뒷내용이 되게 궁금하군요. 자, 일단, 하자 발생의 기준 시점? 예, 그래서 이제 하자라는 것도 사실 이게 뭐 제조업자가 물건을 갓 생산했을 때 그때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셀러한테 넘어갔을 때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셀러가 피곤해. 팔고 났을 어. 때까지 셀러가 배송했을 때까지 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근데 그런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 게 아무래도 예, 유리하긴 예, 하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검수 의무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물건을 여기 밑에 보시면 네. 물건을 인도받은 셀러가 물건의 훼손이나 하자 같은 사유를 발견했을 때 음, 지체 없이 제조업자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음, 둬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장치인 거죠. 진짜, 이런 내용들은 되게 네. 중요하겠다. 근데 인도받은 셀러가,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넣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넣어야죠. 네. 음, 자, 하자 보증금 예치? 예,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 이제 셀러가 물건을 팔고 나서 자기가 판매 수수료를 떼고 음, 그 제조업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음, 이런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지 모른다. 음.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둬요. 뭐 몇 아, 달이든 뭐 1년이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아, 이제 거기서 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 일부 수수료를 떼고 줘야 되는 금액 중에 몇 퍼센트를 이제 음, 보증금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아, 발생할지 모를 하자를 자기가 보수하거나 손해를 뭐 배상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고객한테. 음. 그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거래했을 때 하자 보증금 매치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예, 뭐, 예, 그렇게 보증금 아, 쪽으로 이렇게 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당사자 음, 간에 원활한 합의가 되었을 음, 때에 가능한 거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같은 제반 법규와 품질 보증서 상의 규정에 따라서 AS나 교환이나 반품 회수 같은 하자 보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돼요. 어려워. 상품 하자와 관련해 폭력불 소비자 피해 네, 보상 규정 등.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소비자원에서 네. 품목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정도의 하자가 있을 때는 뭐 동종의 물건으로 교환해준다고 이런 예시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규정을 참조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 정도로 서로가 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추가해 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조항이 되는 거죠. 음,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품목별 보상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 뭐 결혼정보업도 피해 보상 규정이 있고요. 뭐 오, 지금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게 아마 공산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산품 그 품목별 보상 기준을 다운받아서 캡처를 해온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전제품이나 사무용 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나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요런 건데 요런 품종을 샀어요. 음, 근데 구입한 뒤에 뭐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게 되면 환급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와,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본인이 제조를 하시거나 판매하시는 상품을 좀 여기서 대강 비슷한 거를 찾으셔가지고 이 아, 정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예, 써있는데요? 예, 자세하게 써 있어요.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 교환 불가능 시 와, 환급 이렇게. 아니면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시라. 예, 폐수까지. 고장이 제발 4회째. 와,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군요. 예, 되게 나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네.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히 우리는 가격을 협의를 했는데 셀러가 자기 마음대로 파는 거예요. 엄청 많죠.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거를 뭐 계약서를 안 쓰면 제재가 안 되겠죠? 맞아요. 연락해서 이렇게 팔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뭐 그치. 말을 들어먹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 말을 하다 보니 우리 저기 변호사님이 보는 거랑 다르게 좀 거칠어요. 네. 좀, 아니, 평소 언어 습관이 너무 제 생각에는 저기 법원에서 장난 아니고. 아니. 근데 약하면 안 돼. 변호사님 약하면 안 됩니다. 자, 아, 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셀러가 결정할 거냐, 아니면 제조업자가 할 거냐, 아니면 둘이 협의해서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을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뭐 판매 가격을 누가 정하기로 했는데 네. 위반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뭐 거기에 뭐 차액을 뭐 보상시킬 거냐, 아니면은 뭐 계약을 해지하게끔 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다 계약서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내가. 이게 조절해야 돼. 되게 조절해. 이게 굉장히 조신하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게 나오는 사람. 계약서에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제일로 많이 되는 건데 제조업체가 물건을 줬어요. 저도 사실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다른 판매자보다 싸게 팔고 싶죠. 그러니까 특히 막 새벽, 뭐 주말 가격을 그냥 꺾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셀러들끼리 거칠게 싸우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이랬을 때 사실은 제조업체가 제일로 피곤한데 왜냐면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제일 피곤한데 이게 계약서 내용 안에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예를 들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 뭐 이제 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와 정말 관리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제조업체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 그 짓을 안 하게 됐어. 내가 역시 상대를 여기 당해봐야 돼. 네. 여기 당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자, 판매 가격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 법률적으로 뭐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요 계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당사자 간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에 약속 이런 의미라서 이런 조항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 뭐 너 이거 위반이야라고 해서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서 뭐 제재를 주는 서로 간에 제재를 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영하시는 게 그래도 서로한테 안전하다. 예, 요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계약서 내용 안에 막 모든 것이 강제성을 두고 예. 이렇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끼리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라는 틀 안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약속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없었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그렇죠. 있을까요? 이게 물론 안 들어가 있어도 구두 계약 자체도 법률적으로는 유효해요. 근데 그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음성이라도 예, 뭔가 음성 녹취본을 뜬다던가 아니면 문자 오고 갔던 내용을 캡처한다던가 그거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들어져요. 법원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제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간에 나 이거 뭐지 뭐 이런 수첩할 거야 팔아줘 돈은 얼마고 언제 입금해줘 이 내용뿐만 아니라 조항이 수십 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 수십 개 전체를 계약서에 썼을 때랑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을 때랑 그게 나중에 법원에서 싸움이 되면 그걸 일일이 다 있었다는 거를 막 녹취 뜨고 맞아. 문자 캡처하고 그걸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계약서 관련된 데서 지금 다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뭐 배송이랑 포장 같은 거 누가 책임을 지냐의 문제인데 이게 주로 위탁 판매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CS나 배송 같은 거를 제조업자가
책임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제조업자가 배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셀러가 나 이거 배송할 수 있고 포장도 내가 할게 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누가 배송하고 포장할 거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이 지연이 되거나 아예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 누구 잘못이냐, 잘잘못을 따져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으로 보통 계약서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배송 말고 이제 포장 같은 거는 포장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통은 협의를 해서 포장 방법을 정하고요. 그 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 방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또 그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요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품 판매 대금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이제 직매입 거래는 말 그대로 도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납품 대금을 판매 마감일부터 며칠 이내에 어떤 수단으로 뭐 카드를 하든 뭐 현금을 하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뭐 계좌이체 하든 뭐 계좌번호 쓰셔가지고 그렇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시면 되고 위스탁 거래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셀러가 지급하는 거니까 셀러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품 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 대금을 제조업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자기가 대신 팔아준 거에 대한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그 수수료 떼고 나머지 대금을 이제 제조업자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시면 질문. 저는 지금 이제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그럼 그 차이인가요? 이내에 수단을 지급한다? 수수료를 요거는 공제한. 요거는 문구 예시예요. 문구 예시. 위스탁, 또 어떻게 쓰셔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예시로 뭐 만약에 직접 쓰시게 되면 예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환이나 환불 같은 게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팔다 보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직매입이면 사실 도매 떼와가지고 자기가 파니까 교환 알아서 하고 환불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위탁 판매의 경우에 고객이 갑자기 나 이거 교환하겠다, 환불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환 환불을 할 때 고객이 단순 변심일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상품이 이거면 진짜 못 쓰겠다 해가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 변심이나 상품의 파손 등으로 뭐 고객이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반송할 경우에 이제 고객이 지불했던 대금을 또 셀러가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언제 줘야 되는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경우에는 보통 물건이 이렇게 들어와서 셀러가 들어와가지고 셀러가 제조업자한테 줬을 때, 그러니까 제조업자한테 물건을 줘야 동시에 이제 대금을 고객한테 반환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동시에 대금도 주고 물건 동시에 반환하고.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보통 이러한 내용을 이제 표준 문구처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저 밑에 댓글 무슨 말? 이게 비동의 음성 녹취는 민사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형사는 사용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 상품 판매 대금 이행 보증을 받아두는 맞아요, 맞아요. 저 정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제조 쪽 그 정부 자금 조달 그 뭐 협회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시라 네, 좀 그러시구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같이 법률, 참여한 분들이 좀 법적으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계약의 종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서로가 뭐 물건 판매하는 걸로 인연을 맺었으면 또 이별도 아름답게 해지 어떻게 할 거냐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통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좀 합의의 내용도 네. 좀 규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 합의의 방식이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서 하는 거. 근데 저는 좀 서면 합의로 좀 통보를 해서 해지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아니면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구를 좀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네가 고쳐라. 뭐 7일 이내에 고쳐라. 근데 7일 이내에 고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일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셀러랑 제조업자분들은 좀 계속적인 거래 관계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그냥 한 1년, 2년 단위로 냅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 만료일은 뭐 2021년 4월 1일인데 그로부터 뭐 30일 이내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예, 동일한 어디서 조건으로 많이 본 조항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두시면 이제 당사자 간에 계속 그냥 거래 잘 하고 계시면 그 한 계약 끝나기 뭐 한 30일 아니면 90일 거래 관행상은 보통 90일을 많이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때까지만 좀 기억을 좀 잊고 있다가 다가온다 싶으면 계약서 한번 들춰보시고 네. 아 그만할 거야 하면은 그때 이제 나 이거 그만할 거다 말씀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마지막 설명이시죠? 아, 네. 네. 화면 전환했는데, 자, 지금까지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 제조업체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된다. 셀러분들하고 계약할 때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짧게 미니 특강으로 해주셨는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를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입장하셨고, 내용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사실 셀러분들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계약서 내용 안에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표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진짜 돈이 맞아요.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래처의 규모가 크거나 이랬을 때는 일부러 이제 계약서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예. 한번 대통 당한 적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전문가분 모셨으니까 평상시에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나 사실 몰라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더 추가 정보를 주실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을까요? 이분은 되게 많이 아시는 음, 정부 스타트업 네. 자금 조달 협회의 팀장님으로 아, 그러시구나. 팀장님이시고. 나 대세가 거기 어쩐지, 대표님도 예, 같이 들어와 예, 계실 것도 어쩐지 같은데. 되게 제가 지금 명칭을 잘 이야기했나요? 말씀을 되게 정부 자금 조달 협회. 내용이 어렵어.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실제 나무 이런 거를 또 제조 하셔가지고 나무 판매. 아, 나무. 나무. 예. 아, 맞아요. 아, 정말 맞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에 검토 받으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대기업에 되게 큰, 이제 저희가 대기업을 처음 들었을 때 조항을 봤는데 누가 봐도 너무 우리가 을릴 조항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다 레드로 막 붉은 글씨 막 텍스트만 써가지고 네.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런 거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자인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저희는 받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는 큰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는 무조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자. 이 주의입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지금 계신 분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질문 바로 나온 게 어려워. 아, 그렇구나. 아니라니 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오해하기가 쉽다. 아니요. 그냥 아니요 이러니까 뭐가 아니라 강추 아니요.
변호사님 좀 소심하신 것 같아요. 저 하나하나 하나하나 가진 지금 하나하나. 멘트가 왜 강추인데 밑에는 왜 아니었냐. 이런 거 아, 저 집에 이거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집에 가서 신기해가지고. 울 수 있어. 지금 언니 또 100점 해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마음이 조금 상할만 하면은 뭐 이거라고. 정말 덕분에. 맞습니다. 야간 약속이 맞아요. 진짜. 그럼 이정명 대표님 같은 경우도 공장 설립하시면서 계약서 같은 거 검토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할 때 계약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 머리 현기증 나려고 그러네. 나 정말 이거 여과 없이 막 이렇게 필터리 막 확 나오려고 그러네. 맞아요. 진짜, 진짜. 지금 방송을 안 보시고 녹화 방송을 혹시나 나중에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는 마지막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네. 아니라고 하면 지금 오늘 내용만 가지고도 나는 계약서 이런 내용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 네, 충분하죠. 필수 내용이에요. 네. 요거는 네. 이거를 검토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말이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같아. 네, 맞아요. 분명히 네, 나는 이렇게 네. 썼는데 그 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그 디테일을 잡아주는 게 거기서 저는 확실히 전문가의 힘을 느꼈어요. 네, 맞아요. 저 소개 내용이 아니라고? 소개 내용이 틀렸다는 건가? 그런 걸까요? 말을 확실하게 해야요. 굉장히 나도 헷갈리거든요 지금. 되게 잘못 받아들이면 상당히 마음 상할 내용이 있다고 이게. 소개 내용이 아니라고. 댓글 이게 앞뒤를 다 잘라보고 얘기하면 되게 이게 힘들다고 송출 속도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전문 분야가 궁금하대요. 예, 저는 사실 제가 계속 회사에 다녔거든요. 은행이랑 캐피탈사랑 신용평가사 이런 금융회사를 계속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전문 등록은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관련해서 이런 계약서 검토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 또 금융 쪽이나 뭐 민사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 관련 말고 조금 다른 질문. 네, 그랬어요. 자체 제작하는 샵 아래에 뭐뭐의 모든 제품을 자체 제작 디자인으로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이용 적발 시 고발 조치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던데 예를 들면 파우치 제조업체면 같은 형태의 파우치를 제조하되 패브릭 디자인과 소재를 다른 것을 쓰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서 제작하여 판매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와우. 한데, 이게 만약에 그 파우치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면 당연히 이게 뭐 소재나 이런 걸 좀 다르게 썼으면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랑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좀 유사성이 있으면 좀 많이 고소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디자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고소를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판매사 그리고 또 이제 제조 뭔가 솔직히 판매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조 쪽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진 더 많이 남기고 이제 그만큼 팬들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욕심을 많이 내긴 하는데 사실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제일 베낀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아는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포장 케이스 있잖아요. 포장지 케이스를 디자인을 다른 판매자랑 되게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소 들어왔었어. 바로 고소 들어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디자인권에 대한 걸 내놓은 거야. 그거 내놨으면 이제 뭐. 내놨으면 솔직히 그 업체가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할 장치를 잘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어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상표권이니 디자인권이니 이런 거는 이제 변리사님 도움을 받아서 등록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도 예전에 이제 판매를 오래 진행하면 할수록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방어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왜냐면 그만큼 저희도 업력도 오래됐으니까 쌓여있는 게 많고 다른 판매자보다 유리한 것들이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사실 공격을 되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공격하느라 정신없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내가 방어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계약서도 거기 안에 네. 굉장히 많이 네, 큰 네. 비중을 차지하죠. 맞습니다. 오늘 아주 질문이 고퀄리티네요. 어, 방송과 실시간 채팅 차이가 있군요. 맞아요. 아, 팬이시래. 아니에요. 제 팬인 거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고요. 사실은 많이 상관하는 편이고요. 어,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소심하신 것 아, 같아가지고 저 지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뭔가 지금 다 앞 대답을 뒤에 하고 멘트를 다 보고 있는데 네. 내가 봐도 오해가 될 만한 예, 소지가 있어서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사람이 서로 아, 관계가 상할 수가 아, 네. 있잖아요. 나 또 이런 거 나는 신경 안 써. 근데 아, 변호사님은 저는 이거 지금 계속 보니까 보게 되네. 모니터가 눈에 떨어지도록 보고 있어요. 계속 보게 되네. 볼게요. 혹시 그 아, 이게 업체가 디자인 특허를 내지 않았다면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인 건가요? 되는 와, 사람. 이거 진짜 이것도 민감한 질문이다. 요거는 이게 사실 변리사님이 변리사님이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 분야여가지고 아무래도 그 특허 관련해서는 사실 먼저 하는 게 임자는 맞죠. 먼저 맞아요. 출시하는 게 임자는 맞는데 상표권도 근데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남이 썼고 그게 뭐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누가 봐도 그 상표는 뭐 A는 A 거야 뭐 이렇게 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대뜸 뭐 B라는 사람이 뭐 갖고 와가지고 출원을 한다던가 그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된다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출원을 B가 먼저 시도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무조건 되더라고. 먼저 하는 게 임자인 것처럼 많이들 하시기는 하는데, 맞아. 예, 그거랑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 부분은 역시 변리사님이랑 네네. 자세한 부분은 변리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전문가셔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쪽이 인지도가 있느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냉장고 하면 뭐 브랜드가 딱 떠오르듯이 아, 그 예. 정도의 그거라면은 솔직히 뭐 상표권 사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음, 하더라도 이미 주인이 이거라는 걸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있기 다 알고 때문에 있으면 또,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자기가 만든 거면 당연히 자기가 먼저 출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거를 조금 비틀어가지고 그걸 맞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등록만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라는 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민해요.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방어를 잘 하느냐. 근데 이제 초창기 판매자들이나 한창 성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액션이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이 어쨌든 간에 상대방 경쟁자와 싸우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하는 건데, 맞아요. 진짜 보면 씁쓸한 경우가 되게 많죠. 판매자들끼리 같이 경쟁했다가 둘 다 진짜 망하는 케이스도 되게 아, 네. 많고, 한쪽이 완전 거꾸러지는 경우도 음, 있고, 근데 참 저는 이제 그게 예전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가만 냅두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이 진짜 그게, 싸워야지. 같이 음,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음, 가만히 계속 음, 막고만 있을 수는 음, 없으니까. 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디자인 특허를 그 상대방 쪽에서 내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게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다. 그게 그렇진 또 않다는 어려울 거예요.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울 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되는 사례도 봤고요. 예, 안 되는 맞아. 사례도 봤어요, 예, 저도. 맞아. 이거는 진짜 변호사님 영역은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음, 이제 뭐 변리사님들이 특허 출원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실무를 많이 하시니까 음, 이제 1차적으로는 뭐 변리사님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지식재산권 쪽으로 또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쪽 분야도 예, 지식재산권 예, 많이 관련해서 하시죠.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예, 맞아. 컨텐츠 저작권 이런 거 예, 이슈가 맞아요.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누구누구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음.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 같은 예, 거잖아요. 예.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려고는 함부로 치지 말고 맞아요, 맞아. 치려고는 함부로 치면 안 예, 되고 방어를 하더라도 음. 방어를 할 거면 철저하게 방어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오늘 댓글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죠? 되게 뭔가 다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뭐 구체적으로 예, 쇼핑몰 뭘 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게 판매 오랫동안 하고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사실 제일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맞아요. 네, 예, 제일 이건 네.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저희는 예전에 진짜
저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뭐 어떤 거 브랜드 하나 내자마자 디자인 특허부터 해가지고 상표권 다 먼저 내고 시작하는 예, 예. 네. 뭐 지금 제 닉네임조차도 다 상표권 내버리고 했으니까 잘하셨네요. 네. 그거는. 예. 당한 적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또 어떤 사례를 봤냐면, 예, 맞아요. 그렇게 어. 당해서 저는 역으로 당신 당한 거다. 내가 찾아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뺏어서 네. 자기가 한 것처럼 추론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이게 침해라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치.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만나서 말로 이야기하고. 해주고,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 그림 그려주고,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어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예, 같아. 예. 이것이 온전히 내 또 이게- 거고 공표도 될 때까지가 아니면은 뭔가 불신 시대 같긴 한데, 진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예,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만난 사람들마다 다 불신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것도 잘 지키자라는 네, 포인트예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 마무리하기 벌써 56분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저희 8시에 딱 종료하겠습니다. 8시에 마무리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질문하실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 서지현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담 맞죠? 노년도. 노년도. 노년역, 미안해요. 노년역에 갑자기 있습니다. 노년역에 있어요. 네, 노년역에 있어요. 몇 번, 아니, 되게 출가 가깝더라고요. 네, 대중교통으로 노년역. 이용하셔도 되고, 그 찾기도 되게 쉬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법 상담 받을 때, 무슨 톡, 저 로톡으로. 맞아. 로톡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선릉역에서 지하철 딱 내렸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로톡 광고가 이게 지하철에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네. 뭐 어떤 분야의 무슨 변호사 막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져 있는데 서지현 변호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데 하고 넘어갔는데 하고 이렇게 제가 와서 봤어요. 로톡에서 지금 이제 등록도 되어 있으신데 거기 그 모델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 선릉역 쪽이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회사에서 또 이런 또 단어 필터 회사에서 많이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기업 분야로 활동한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네. 아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로 소개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자랑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사실 자랑스럽긴 하더라고요. 이제 선릉역에서 봤습니다. 제가 선릉역에서 사니까 맞아. 왔다 하면서 봐요. 와 이러면서 아는 지인분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지현 변호사님께 뭐 짧든 어떻든 상담을 만약에 받아보고 싶다. 그럼 사실 찾아가가지고 이거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고민될 때도 많잖아요. 로톡에서 등록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가능한 시간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예약이 됩니다. 로톡에 서지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나요? 네. 거기에 그냥 제 이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업계에서 그런 거 나 도입을 해야 되겠어. 네, 그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활용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상담 받고 싶은데 되게 비용 때문에 부담되거나 아니면 이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잘 모르겠어서 얘기 못 꺼내는 경우 많잖아요. 로톡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요 방송 내용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업로드해서 올릴게요.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그냥 다시 보기해서 보실 수 있고요. 1시간 뒤쯤이면 바로 업로드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내용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로톡에서 서지현 변호사님을 검색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해주신 저희 서지현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 좀 댓글로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처음이시래요. 진짜 방송 출연 처음이시래.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거 완전 완전 공개 안 하고 일부 공개해서 같이
링크 공유되신 분들만 들어오게 아,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떻게 공지가 나갔냐면 원래는 이 내용 자체가 유료로 풀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부러 공개한다. 하니까 네. 전체 공개가 아니라 일부 네. 공개로 내보냈다 네. 이렇게. 네. 자, 변호사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지. 음, 사진 그리고, 찍어 캡처해야지. 자, 다음 달 얘기 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저희 라이브 방송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하는 방송의 내용의 순서가 바뀝니다. 첫째 주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트렌드, 최근에 좀 개편된 내용들도 있고 네이버의 정책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그런 내용들 한번 쭉 한 달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조업체를 소개하는 부분이 빠지고 여러분들 제품 중에 한 제품을 협찬을 받은 제품 중에 하나를 공동 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원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음 달에 인스타그램 라방으로 네, 라이브 커머스 진행해볼까 지금 처음 시도해보려고 고민 중에 있어요. 결정 내리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달에 마케팅 대행 관련해서 또 이제 소개해 주실 분, 모실 분 저희 또 섭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셀러분 중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매장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협의 봤으니까 예, 이런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사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관련해 질문 올라온 거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까 봐요. 예, 따로 만들어서 질문 사실은 따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싶은 마음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응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가 됐을 때 서로 나도 저거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주제로 가니까 사전에 좀 질문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준 변호사님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4월달에 또 파이팅 하셔서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다들 나가시면 돼요.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